안녕하십니까. 에포크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에로티시즘 콘서트 15번째 이야기, 역사 속의 에로티시즘으로 요부 클레오파트라라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실린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재구성하였지만 그 책에서 불확실하게 추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애드립을 추가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습니다. 기원전 44년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피살되고 제2차 3두 정치 체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동부지역은 카이사르의 신복이고 가장 강력한 리더인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서부는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지명한 양자 옥타니부스가 맡아 통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로마 제1의 군사 실력자인 안토니우스의 영향권에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통치하는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애인이던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부랴부랴 이집트로 돌아와 왕권을 확립하여 3년 가까이 이집트 통치에 전념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권력구조의 변화 추이를 세심하게 지켜보았던 28세의 클레오파트라 7세는 나이 40세인 정쟁 영웅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총독으로 오게 되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무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집트 선조들의 영토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 동부지역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행군하면서 동맹국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타르수스로 소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암살 주도 세력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 세력을 지원한 전과가 있어서 그녀를 문책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내세우는 핑계였을 것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있던 시절 직속상관의 애인인 미모의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에서 자주 보면서 그녀를 흠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안토니우스의 소환장을 받은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그녀가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안토니우스의 성격과 재능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카이사르를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열정적이며 관대한 성품에 쾌락을 열망하는 선동가적 웅변가라는 사실과 다혈질인 그는 군대의 지지를 받았으며 부하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 등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반면에 키케로가 그를 탄핵하면서 내세운 혹평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가난하여 탐욕스럽고 교양 없이 천박하며 장녀들과 시시덕거릴 줄밖에 모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검투사 같은 사나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안토니우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데 활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적인 평가는 그를 자신의 포로로 만드는 데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용감무쌍한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브루터스를 도왔던 전과를 용서받는 동시에 카이사르 때부터 꿈꾸었던 오리엔테 여왕으로 등극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호화판으로 만들어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러 떠났습니다. 안토니우스와 그의 참모들이 그녀를 공격하려 선착장에 나갔다가 그녀가 타고 온 초호화판 배를 보자마자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금빛으로 단장된 배에 자줏빛 돛이 올라가 있고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며 항로에서는 병사들을 현혹시키는 꽃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큐피트로 분장한 미소년들이 시중을 들게 하였고 수많은 아름다운 시녀들이 바다의 요정 네레이스의 의상을 입혀 뱃머리와 꼬리에 배치하여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황금빛 자수를 놓은 비단 양산 아래 아프로디테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포즈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디오니소스 신을 만나러 온 것처럼 신비하고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디오니시스 신이 되어버린 안토니우스는 화려한 분위기와 그녀의 외모, 그녀가 가져온 귀중한 선물에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초청한 식사를 사양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여행을 같이 즐겼습니다. 그날부터 5일 연속 무희들의 춤과 악사들의 연주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연회를 열고 산의 진미를 맛보며 향긋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는 그녀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동시에 그녀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녀를 소환한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쾌락적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가장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여 지는 쪽이 식비를 부담하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요리를 내놓았고 안토니우스는 요리가 없을 정도의 초호합한 요리를 준비해서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내기에 이겼다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요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깐만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디저트를 대접한다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걸이에서 진주를 떼어내 준비된 식초잔에 떨어뜨렸습니다. 진주는 순식간에 식초에 녹아버렸고 그녀는 그 물을 마심으로써 안토니우스의 콧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바다에 가서 누가 큰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가 내기를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물지 않자 몰래 노예를 잠수시켜 자신의 낚시 바늘에 청어를 걸게 해서 낚아 올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속임수를 바로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하고 그를 기분 나쁘지 않게 칭찬했습니다. 다음날 또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어제처럼 안토니우스가 의기양양하게 먼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잡힌 고기는 흑해에서만 잡히는 그것도 소금에 절여진 큰 청어였습니다. 그것은 클레오파트라가 노예를 매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멋쓰게진 그에게 충고의 아부를 했습니다. 장모님, 물고기 잡는 일은 어부에 맡기시고 이집트는 저에 맡겨주시면 되고요. 장군님께서는 로마와 그 백성과 대륙을 낚으셔야죠. 그는 그녀의 지혜와 기지와 말솜씨에 반해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원전 41년에서 42년의 겨울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 결과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 남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녀에게 흠뻑 빠져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던 그의 아내 풀비아와 그의 남동생 루키우스를 사주하여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제압되어 버리자 그는 자기 아내 풀비아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하여 제멋대로 일으킨 반란이라고 해명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 힘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아내 풀비아는 전쟁에서 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안토니우스가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인 옥타비아를 그의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은 과부였습니다. 프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정략적 결혼의 결과입니다. 옥타비아는 보기 드문 미모에 정숙과 품위를 갖춘 여인으로 로마에서는 평판이 매우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3년간 보금자리인 아테네에서 남편 노릇을 하면서 클레오파트라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아내와 신혼을 즐기는 동안 그의 경쟁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여러 곳에서 전과를 올리며 로마인들의 요망에 부응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7년 가을 그는 미루어두었던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면서 아내는 로마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클레오파트라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가는 배편에 파르티아 원정에 필요한 군량과 자금, 남매 쌍둥이까지 데리고 가서 4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공백에 대한 원망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내심으로는 그와 결혼을 하겠다는 다짐만 거듭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카이사르와 내연관계만 지속하다가 얻은 것 하나 없이 로마를 떠나야 했던 과거가 후회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녀 남녀의 사랑은 결혼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카이사르의 애인으로서 당했던 전설을 밟지 않기 위하여 안토니우스에게 결혼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녀의 마음씨를 높이 사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키프로스, 유대 땅 일부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지켜본 로마인들은 이집트 여왕의 치맛복에 둘러싸여 속주들을 차례차례 말아먹는 그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쟁 상황은 행복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서 식량과 의복의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에 돌아가 있던 그의 아내 옥타비아는 남편이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녀의 남편 안토니우스를 잃을 것 같아 정병 2,000명을 데리고 그를 돕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로 향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클레오파트라는 수척하고 처량한 얼굴로 화장을 하고 눈물바람으로 옥타비아를 로마로 돌려보내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를 로마로 돌아가게 만든 다음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서 클레오파트라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오리엔트 통치권을 결혼 선물로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200여 년 전 이집트 왕가가 영유하고 있던 지역 중에서 유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결혼 선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로마인들은 아연 실색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성공하여 로마인들이 자기에게 갖고 있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악티니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요구로 안토니우스는 아내 옥타비아에게 이혼장을 보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누나가 안토니우스에게 모욕적인 배신을 당해 이혼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많은 영유권을 넘겨주자 로마인들을 분노케 하자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에서 안토니우스 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해군력이 적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해전을 먼저 하고 밀릴 경우에 지상전을 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옥타비아누스 로마군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백중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쟁 경험이 일천한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는 돛을 높이 올리고 바다 멀리 도주해 버렸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다른 배를 타고 전투를 하던 안토니우스도 해전에 익숙하지 않아 싸움을 포기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병력이 이탈하여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군대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패퇴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승전의 선물을 안 끼워주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애로운 배장이 되었고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자결할 테니 클레오파트라만은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옥타비아누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는 이집트 왕에서 퇴위할 테니까 아들의 즉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먼저 무장을 해제하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서 안토니우스의 몰래
옥타비아누스에게 선물 공세를 취했지만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뒤쫓아간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 그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의 배신은 그가 자초한 일이라서 감수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칼로 자기 복부를 찌른 상태에서 그녀가 살아있던 소식을 듣자 보물 무덤에 숨어있던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가 그녀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자살한 이후에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그는 냉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탄에 찬 몸짓과 눈물 어린 하소연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로마로 개선하려고 마음먹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로마에서 굴욕적으로 도망 나온 처지에다 이집트 여왕이 쪽팔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로마에 끌려가서 옥타비아누스의 개선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고 그의 전성 기쁨에 일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가 자살하지 못하게 감시했지만 그녀는 농부가 바구니 밑에 숨겨 전달한 독사에게 젖꼭지를 물게 하여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동안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에로티시즘 콘서트 15번째 이야기 요부 클레오파트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